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 딸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를 3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운영하게 됐거든요. 같이 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업무 중에 말다툼이 생기면 엄마는 네 맘대로 해! 라며 집에 가버리기 일쑤고 제가 나름 원장이고 체면이 있는데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제 흉을 보지를 않나. 심지어 일할 때 생긴 트러블이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 엄마랑 계속 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근데 일단 어머님 자매 같으세요.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그치? 너무 고우세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겠죠. 자, 일단 들어보니까 따님은 원래 이제 원장이라고 이제 하셨고 어머님은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그 상담이나 뭐 회원 관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시고. 월급 개념으로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냥 반반 나누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고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젊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주의고 저는 사실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관계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자는 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본인이 원장이라고 원장이라고 가끔은 저한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 이렇게요? 예, 엄마 이거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나쁘니까 난 너 낳았어 이년아. 그래서 이게 지금 2년화까지는 안 하는데 2년은 안 하고. 속으로는 전현이 속으로는 전현이 전현.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맞아요. 아니 어머니 아까 사연 중에 들어보니까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따님 흉 보는 건 또 왜 그거는 그러신가?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예, 근데 그게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회원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는 소리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따님분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 달마다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별론데? 이러고 대책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거 참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엄마 생각엔 이걸 좀 하면 더 좋아지겠네. 네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별로야. 별론데? 막 이러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그냥 집에 가고 안 와요. 그냥 제가 쫓아가서 이제 그냥 풀어주고 미안했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나가자 풀자 이렇게. 지금 엄마 네가 언제 그랬냐며. 창피하니까 그만하라.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잖아요. 본인도 쉬고 싶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빨래까지 다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사실은 일이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조금 쉬고 싶은데 다시 이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마로 돌아가서. 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거를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안 하면 화를 내요. 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이때 산책시키고 이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책 언제? 왜 빨리 안 일어나? 또 친구 어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간섭을.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조금 근데 여기가 약간 분쟁 조정위원회 같네요. 이거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 때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좋으냐 두 분 보기가
저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엄마하고 막 따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 마이크 갖고 와 이시냐. 그리고 그러는 게 아까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 진짜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빠도 겁나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이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속상한 건 더 속상해지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친해지려면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조금씩 멀어져 보자. 그 멀어져 본다는 건 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딸의 공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 좀 떨어져서 당연하지 않다. 엄마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젊으신 날도 당연하지 않다.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드시는 게 딱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뭐 흰머리가 난다든지 말을 되게 힘없이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엄마의 시간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떠나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파도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옛날 집으로 그냥 그대로 만드는 작업을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파도에 가면은 뭐가 제일 예쁘냐면요. 제 기준으로는 청보리가 아니에요. 가파도에서 보는 제주도예요.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 그때 알았다면. 근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알게 되냐? 거리를 떨어질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보이는 게 그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보였던 것이 지금 엄마가 젊을 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이가 먹고 우리 딸에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볼 텐데.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였네요. 삼방산이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힘이 써요. 근데 삼방산 너무 가까이 가잖아요. 저는 그 기운에 오히려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체일수록 멀리 떨어져 보는 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 가장 큰 산은 부모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산이 너무 커서 때로는 위압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 딸에게서 조금 떨어져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어머니는 지금 왜 아까 막 눈물이 나세요? 아까는 막 마이크 뺏고 이러더니. 제가 그동안 사실 그 하기 전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 미운 감정이 생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항상 사랑스러웠던 우리 딸 모습이 다시 돌이켜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같이 이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이게 조금 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2살, 20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큰딸인데요. 온종일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게임만 하다가 알바 가는 날이나 친구 만나러 갈 때만 공들여 치장하는 딸이 참 답답합니다. 또 살이 쪘다 싶으면 3일씩 굶다가 폭식하기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안면 윤곽 수술까지 하겠다고 하길래 크게 화를 냈네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계속되면 어떡하죠? 어디 계세요? 여기. 네. 어머. 딸이 어머님. 너무 예쁜데? 네. 어머. 별빛이 내린다. 한번 건드렸고. 따님이 외모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씻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3시간을 넘게 네 되게 오래 치장을 하고 정성 들여서 왕실도 2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살 빼고 싶을 때 뭐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싶다는데 저는 사실 불안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특히 안면 윤곽 같은 경우는 뼈를 깎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딸은 조금 하고 싶어 그래서 딸한테 이제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돼. 그지?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너무 때는 예뻐요. 너무 괜찮은데 어디가 좀 이렇게 불만이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코를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얼굴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안면 윤곽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토끼이빨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고 그 정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얼굴에 어떠한 시술이나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아니요, 저 코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럼 다시 재수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보면서 어머 코가 예쁜데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번 건드렸구나. 이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엄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너는 크면 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 코 닮았으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코 수술비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크면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엄마가 내 코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나는 커서 코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막 진짜로 그랬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웃고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이게 웃겨요? 그리고 좀 친구들 만나는 거나 알바 가는 거 외에는 집에서 이제 좀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주로 이제 2가지를 하지 어떤 다른 것들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님이 원래도 성격이 무기력하거나 그런 편이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좀 바뀌기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은 둘째가 조금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이가 오른쪽 우환이 좀 시력이 없이 태어났다가 생후 7개월 때부터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 다녔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약간 자폐처럼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딸을 4살 때부터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놓고 모든 시간이나 돈, 관심들을 이제 둘째한테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정말 100%. 그래서 이제 딸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딸이 자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신경 쓰는 동안에 첫째에 대해서 학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손봐주지 못했었고 돌봐주지 못했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딸은 나는 공부를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믿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자퇴를 흔쾌히 허락하겠다. 말리지 않았었고 그리고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러고선 딸이 안 한 거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공부를? 안 했었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년 더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제가 자퇴를 한다고 말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붙은데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1학기만 하고 휴학을 2년 하고 자퇴했어요. 중간에 한번 그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무기력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제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는데 계속 현실 도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게임을 하면서 알바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받아요? 60? 한 달에? 네.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 쇼핑하거나 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최근에 빠따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요즘 전 인간관계에서 이상적 인간관계를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진짜 척박한 나라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정신과 약 수없이 많이 팔리고 이런 나라에서 와, 이 인간관계는 최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누구냐?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요. 푸바오. 저는 너무 계속 찾아봤어요. 얘가 뭘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가? 얘는 대나무 먹고 똥 싸고 저기서 이거 놀이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굴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 새끼가 일부러 자빠질지도 몰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웃으니까 이게 아니 뭘 했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이상적 핵심. 그게 뭐예요? 푸바오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푸바오는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한 모든 걸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 너무 급해서 동생이 너무 급해서 그 불 끌라고 수십 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딸이 그 사이에 관절이 나가고 마음이 찢어져 버렸네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 지금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동생이 그래서 못해준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매우 미안해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으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걸로 승부 안 봐도 돼. 못 찾아도 소중하다. 누구처럼요? 푸바오처럼. 푸바오처럼. 걔는 죽순만 먹잖아. 저도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쌓아두고 있었구나. 그런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뭐라도 차근차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 엄마가 키운 거보다 그래도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더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 지켜주고 지금까지 엄마 마음 그래도 좀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